5월 29일 금요일 내일의 주식 시황 예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는 8185.29로 0.53% 하락했지만 장중 8000선이 무너진 뒤 다시 8000선을 회복했고 중동 리스크와 환율 부담 속에서도 시장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중요한 기준선을 지켜낸 하루였습니다. 오늘 내 매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호를 기준에 따라 수익권에서 매도했고 시장이 약해지는 흐름에서는 인버스로 대응했으며 다시 코스피 8000선 회복을 확인한 뒤 삼성전자호를 재매수해 현재 수익권으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수익을 낸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날 세운 시나리오를 실제 매매에 적용한 날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해외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해외 시장은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혼조 흐름이었습니다. 다우는 0.36%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07%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02% 상승했습니다. 니케이는 0.44% 하락했습니다. 상해는 0.08%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36% 하락했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반도체는 쉬었습니다. 전날까지 강했던 AI 반도체 랠리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한국장도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다는 점은 오늘 한국 반도체의 단기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반도체 랠리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기 과열 이후 쉬어가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부담은 중동 리스크와 환율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우라늄을 포기해도 제재 완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와 핵 프로그램은 양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가 있었지만 세부 조건에서 계속 충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긴장도 커졌습니다. 이란 군사시설 재타격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들은 시장에 다시 위험 부담을 키웠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리스크는 유가와 환율을 동시에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는 부담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환율이 이미 1,500원대에 있기 때문에 중동 리스크가 커질수록 외국인 수급에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환율도 부담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8원대까지 올라갔고 마감은 1,502.8원 수준이었습니다. 환율이 1,500원 아래로 확실히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대에 머물면 외국인 수급은 계속 부담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7조 원을 팔았습니다. 기관도 1조 원을 팔았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4.5조 원을 샀습니다. 수급 구조만 보면 좋은 장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많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파는 장은 보통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점은 코스피가 장중 8000선을 무너뜨린 뒤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코스피가 8000선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내일도 하락 압력이 강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다시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약했지만 8000선 방어에는 성공한 하루로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8185.29로 마감했습니다. 0.53% 하락입니다. 개인은 4.5조 원을 샀고 외국인은 3.7조 원을 팔았고 기관은 1조 원을 팔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았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8000선을 회복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이 전날까지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조정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문제는 조정 자체가 아니라 기준선을 지키느냐였습니다. 오늘 기준선은 8000선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불안했지만 오후에 다시 8000선을 회복하고 유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시장에도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내일도 코스피가 8000선을 지키면 시장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반대로 8000선을 다시 깨고 종가까지 회복하지 못하면 다음 주 시장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코스닥은 더 약했습니다. 코스닥은 1104.36으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1300억 원을 샀고 외국인은 3100억 원을 샀지만 기관은 3800억 원을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1130선을 지키지 못하고 1100선 근처까지 밀렸습니다. 코스피는 8000선을 회복했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방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최근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쑥날쑥합니다. 하루는 강하게 사고 다음 날은 강하게 팝니다. 이런 장에서는 코스닥 개별주를 너무 공격적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특히 로봇,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후방주는 수급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코스닥은 아직 공격보다 방어입니다. 내일 코스닥은 1100선을 지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100선을 지키면 일단 버티는 흐름입니다. 1120선을 회복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하지만 1100선을 깨면 다시 1080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 시장의 방향이 더 분명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호를 다시 샀습니다. 삼성전기, 삼성 SDI, 대우건설, 현대중공업, 파두,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D&D파마텍, 원익 IPS도 외국인 순매수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우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외국인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오늘 매매 복귀와도 바로 연결됩니다. 어제 삼성전자우는 외국인 순매수 1위였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삼성전자우를 약 2,500억 원 매수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어제 약 4,000억 원을 팔았고 오늘도 약 2,000억 원을 팔았습니다.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좋은 수급입니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때 개인이 따라붙는 것보다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는 구조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우 재매수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다시 오를 것 같아서 산 것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이어졌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반대로 외국인 순매도도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차, LG이노텍, 대한광통신, 주성엔지니어링,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오롱티슈진을 팔았습니다. 즉 외국인은 반도체 전체를 무조건 산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우와 삼성전기 일부 반도체 후방주는 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본주, LG이노텍은 팔았습니다. 이건 순환입니다. 시장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외국인이 코스피 전체는 팔아도 특정 종목은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수급과 종목 수급을 따로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수 전체로 보면 외국인 매도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우만 보면 외국인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이 차이를 읽어야 합니다. 기관 수급도 봐야 합니다. 기관은 반도체 레버리지, SK하이닉스, 삼성 SDI, LG이노텍, D&D파마텍, 에이프릴바이오, 올릭스 알테오젠, 테스를 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삼성전자 레버리지, 미국우주텍, 주성엔지니어링, 리노공업, 파도,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는 팔았습니다. 전날 과열된 종목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가 완전히 무너진 장은 아니지만 급등 이후 매물 소화가 분명히 나온 장입니다. 특히 단일 종목 이베 레버리지 ETF는 둘째 날부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전날 개인들이 강하게 몰렸던 하이닉스 레버리지와 삼성전자 레버리지 쪽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맞으면 빠르게 수익이 나지만 방향이 틀리면 손실도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시장이 정말 명확할 때만 봐야 합니다. 오늘처럼 중동 리스크, 환율 부담, 지수 8,000선 흔들림이 동시에 나오는 날에는 레버리지 추격은 위험합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는 여전히 반도체 중심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레버리지, 현대차, D&D파마텍, 대한광통신, 에코프로, 현대무벡스가 거래대금 상위에 있었습니다. 돈은 여전히 반도체, 레버리지, 바이오, 2차전지, AI 인프라 쪽에 있었습니다. 다만 전날처럼 강한 상승의 거래대금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조정과 매물 소화의 거래대금이었습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도 있었습니다. 삼성전기, 삼성공조, 코칩, 유성TNS, 우주일렉트로, 나노팀, SL, 대원강업, NC소프트가 신고가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기는 오늘도 강했습니다. AI 부품과 기판 수혜는 여전히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은 신고가 종목도 조심해서 봐야 하는 장이었습니다. 시장이 8,000선을 회복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코스피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는 크게 5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중동 리스크 재확대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강경 발언을 이어갔고 이란은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양보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긴장도 커졌습니다. 중동 리스크는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을 다시 키웠습니다. 둘째, 환율과 금리 부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물가 부담과 연준 인사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8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성장률 전망을 상향했고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셋째, 반도체 숨고르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했습니다. 단일 종목 이베 레버리지 ETF도 상장 둘째 날 하락했습니다. 전날 과열 이후 자연스러운 조정이었습니다. 넷째, 살아있는 AI와 부품 흐름입니다. 삼성전기는 AI 수혜 기대가 이어졌습니다. 퓨리오사 AI와 브로드컴의 AI 추론, 인프라 공동 개발 뉴스도 나왔습니다. AI 서버 수요 증가에 따른 부품 가격 상승 압박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카카오뱅크 원화 스테이블 코인 지갑 도입 추진, 신한은행 원화 예금 토큰 글로벌 결제 실험, 삼성증권, 두나무 지분 인수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뉴스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시황 요약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0.53% 하락했지만 장중 8,000선 붕괴 후 다시 회복한 것이 핵심입니다. 중동 리스크, 환율 1,500원대, 외국인 3.7조 매도, 기관 1조 매도가 부담이었지만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등 일부 종목에는 외국인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은 강한 상승장이 아니라
과열 이후 매물 소화와 방어를 확인하는 장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5월 29일 금요일 국내 주식을 보겠습니다. 내일 핵심은 단순합니다. 코스피 8,000선 유지, 삼성전자 후 외국인 수급 지속, 반도체 과열 해소 이후 재반등 여부, 코스닥 1,100선 방어, 주말 전 수익 방어. 내일 가장 중요한 기준은 코스피 8,000선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8,000선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내일도 8,000선 위에서 버티면 시장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8,100선을 회복하면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00선을 다시 깨고 종가까지 회복하지 못하면 다음 주 시장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주말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강한 상승보다 8,000선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삼성전자호입니다. 삼성전자호는 어제 외국인이 약 4,900억을 샀고 오늘도 약 2,500억을 샀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어제 약 4,000억을 팔았고 오늘도 약 2,000억을 팔았습니다.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는 구조입니다. 이건 좋은 수급입니다. 내일도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면 삼성전자호는 강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관까지 참여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 외국인 매수가 끊기고 개인 매수세만 다시 붙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의 본체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과열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이닉스 레버리지, 삼성전자 레버리지, 반도체 레버리지 같은 상품은 수익도 빠르지만 손실도 빠릅니다. 내일은 레버리지보다 본체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자호가 버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주가 버티면 반도체는 살아있습니다. 대장주가 무너지면 후방주와 레버리지는 더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1104.36으로 마감했습니다. 1100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내일 코스닥은 1100선 방어가 중요합니다. 1100선을 지키면 일단 버티는 흐름입니다. 1120선을 회복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하지만 1100선을 깨면 다시 1080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내일 코스닥은 공격보다 방어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말 전 수익 방어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말을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신규 매수보다 수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매매 복귀입니다. 오늘 매매는 삼성전자호 매도, 인버스 매수, 인버스 매도, 삼성전자호 재매수였습니다. 삼성전자호를 11시 16분에 매도했습니다. 인버스를 11시 22분에 매수했습니다. 인버스를 14시 23분에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호를 14시 24분에 다시 매수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호는 1.37% 수익 중입니다. 오늘 수익은 1.12%입니다. 현재까지 월 수익은 0.08%입니다. 숫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개월 연속 월 손실을 끊는 관점에서는 정말 중요한 수익입니다. 오늘 가장 잘한 점은 우리가 만든 시나리오를 실제 매매에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매도 기준을 세웠습니다. 코스피 8,000선 유지, 삼성전자가 버티는지 확인, 삼성전자호 외국인 수급 확인. 오늘 11시에 그 기준이 깨졌습니다. 코스피는 흔들렸고 환율은 1,508원까지 올라갔고 삼성전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호는 아직 1%대 상승 중이었습니다. 이때 수익권에서 매도했습니다. 이건 잘한 매도입니다. 고점 매도는 아니어도 기준 매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잘한 점은 인버스를 감정이 아니라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손실이 커진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산 종목은 반드시 올라야 하고 시장은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뇌가 멈췄고 그 뒤 뇌동매매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장이 약할 때 인버스로도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버스를 계속 들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스피가 다시 8,000선을 회복하자 인버스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삼성전자호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만든 영상을 여러 번 듣고 암기하고 복기한 내용이 실제 행동으로 연결됐습니다. 시나리오대로 매도했고 시나리오대로 인버스로 대응했고 시나리오대로 다시 삼성전자호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진짜 성장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 매매가 잘 됐다고 해서 내일 매매 횟수를 늘리면 안 됩니다. 오늘은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코스피 8,000선 이탈, 환율 급등, 삼성전자 약세, 그리고 다시 8,000선 회복. 이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포지션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기준이 없는 날에 자주 갈아타면 다시 손실이 커집니다. 오늘의 교훈은 자주 사고 팔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명확할 때만 포지션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일 삼성전자호 대응 기준은 분명합니다. 장 초반 급등하면 수익 확정 우선입니다.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면 일부 보유도 가능합니다. 개인 매수세가 다시 강해지면 경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본주가 계속 약하면 방어해야 합니다. 코스피 8,000선이 깨지면 정리 준비입니다. 수익이 1% 아래로 줄어들면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보유 이유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주말 전이기 때문에 무리한 재매수는 금지입니다. 오늘 복귀 한 문장입니다. 오늘은 예측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였고
그 기준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된 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장입니다. 매매를 잘한 날일수록 내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수익을 지키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시장은 조정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 후에는 외국인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내 매매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호를 기준에 따라 매도했습니다. 인버스로 시장 약세를 대응했습니다. 코스피 8,000선 회복을 보고 인버스를 정리했습니다. 다시 삼성전자호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익권입니다. 오늘은 수익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만든 시나리오가 실제 매매 행동으로 연결된 날입니다. 오늘의 문장입니다. 오늘은 예측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였고 그 기준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된 날입니다. 좋은 매매는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매매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엘더의 말입니다. 오늘 시장을 완벽히 마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매도 기준이 왔을 때 매도했고 하락 기준이 왔을 때 인버스로 대응했고 회복 기준이 왔을 때 다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게 좋은 매매입니다. 내일은 더 중요합니다. 수익을 지키고 월 손실을 끊고 기준을 계속 지키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